한 주에는 168시간이 있습니다. 24 곱하기 7은 168시간이죠. times 7 is 168 hours. 엄청난 시간입니다. Is a lot of time.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여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하면 시간은 저절로 절약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시간일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쁜 여성들의 1001일간의 삶을 들여다본 것이죠. 그들은 꽤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고 때로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돌봐야 할 자녀나 부모님이 계시거나 지역사회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쁜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일주일간의 스케줄을 시간별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일하고 잠잔 시간을 합할 수 있었죠. 책을 쓰기 위해 그들의 전략에 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 기록을 살펴보았던 한 여성분은 수요일 밤 어떤 일 때문에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온수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고 지하실 바닥은 온통 물로 흥건했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다면 이게 얼마나 피해가 크고 무섭고 흥건한 난장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녀는 그날 밤 곧바로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배관공을 불렀고 그 다음 날에는 전문 청소팀을 불러 망가진 카페트를 해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녀의 시간 기록부에 기록됐습니다. 한 주에 7시간을 썼죠. 7시간이요. 하루 1시간씩을 찾아낸 것과 같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주의 첫날 그녀에게 철인 3종 경기 연습을 위해 7시간을 내실 수 있나요? 7명의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멘토링을 할 7시간을 내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 대부분이 할 만한 대답을 그녀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안 보이시나요? 그러나 그녀가 7시간을 차단했을 때는 그녀의 지하실 바닥에 물이 흥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7시간을 차단했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더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쓰려고 하는 곳에 맞추어 늘어납니다. 따라서 시간 관리의 비결은 우리의 우선순위들을 고장난 온수기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 가장 바쁜 분의 표현을 빌리고 싶습니다. 바쁘다 하면 그녀가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총 12명이 고용되어 있었죠. 여가 시간에는 6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인터뷰였죠. 목요일 오후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와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죠. 물론이죠. 그렇겠죠? 그러나 그녀가 저와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이킹을 하러 밖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봄날의 아침이어서 그녀는 하이킹을 하고 싶어 했죠. 그리고 물론 이 상황 때문에 저는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그녀와 연락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라, 들어봐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제가 사용하는 매 시간은 저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저는 X, Y나 Z를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그녀는 말했죠. 저는 X, Y나 Z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는 다른 의미로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블라인드에 먼지 털 시간이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이 10만 달러 주신다고 하면 저는 빠른 속도로 달려갈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시간은 선택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맞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끔찍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이고 분명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을 채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우선순위들을 어떻게 고장난 온수기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전문적 측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에 연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받습니다. 연간 성공을 되돌아보는 거죠. 여러분의 성장의 기회를요.
이것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미래를 보며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내년의 연말이라고 가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성과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일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정말 최고의 한 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했던 3가지에서 5가지 일은 어떤 일인가요? 여러분은 내년의 성과 평가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12월에 카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접힌 색지가 포함된 가족 명절 카드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문학적으로는 좀 아쉬운 장르이기도 합니다. 가족 모두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재미나게 지내는지, 또는 가족 모두가 얼마나 바쁘게 지내고 있는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 편지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한 해 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개인적인 일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번 해는 거의 끝나가니 지금이 내년 연말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정말 굉장한 한 해였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했던 3가지에서 5가지 굉장했던 일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은 내년의 가족 명절 카드를 지금 쓰실 수 있습니다. 보내지는 마세요. 제발요. 보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쓰실 수는 있죠. 그리고 성과평가와 가족 명절 카드 사이에서 우리는 내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6가지에서 10가지의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가족 역사에 관해 쓰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족 역사에 대해 쓰여진 것들을 읽어야 합니다. 쓰는 방식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서죠. 그리고 친척들에게 물어볼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할 약속을 잡아야죠. 혹은 5km를 달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달릴 경주를 찾고 등록하고 연습 계획도 짜야 합니다. 그리고 옷장 구석에서 신발도 찾아내야 하죠.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고장난 온수기와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이것들을 먼저 우리의 스케줄에 집어넣어서 말이죠. 한 주를 시작하기 전 주중 스케줄에 대해 충분히 생각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기 정말 좋은 시간이 금요일 오후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금요일 오후를 낮은 기회비용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우선순위에 바로 지금 진전이 있는 게 너무 즐거워. 하지만 어떤 진전이 있어야 할지 기꺼이 생각하려고 하죠. 그러니 금요일 오후 잠시만 시간을 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새 범주의 우선순위 목록을 만드세요. 1. 관계, 나 자신. 새 범주의 목록을 만드는 것은 각각의 범주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일에 대해 우리는 생각합니다. 관계, 자신. 그다지 많지는 않죠. 어쨌든 길지 않은 목록입니다. 각각 2에서 3개 정도의 항목이 있죠. 그리고 나면 다음 주에 대해 전반적으로 내다보세요. 그리고 언제 계획을 실행할지를 찾아보세요. 언제 실행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삶은 다른 사람보다 약간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시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돌봐야 할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다면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고군분투도 축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숫자가 힘이 될 겁니다. 한 주에는 168시간이 있습니다. 24 곱하기 7은 168시간이죠. 엄청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전일제로 일을 하신다면 일주일에 40시간이 되죠. 밤에 8시간을 자면 일주일에 56시간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 남게 됩니다. 역시 많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50시간 일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62시간이 남겠네요. 만약 60시간을 일한다고 하시면 다른 일을 할 52시간이 남는 것입니다. 만약 60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하시면요. 정말이에요? 사람들의 추정 노동 시간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시간 일기와 함께요. 그들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당 75시간의 노동 시간이 실제로는 25시간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서 중요한 일들을 할 시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면, 여러분이 보게 될 시험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면, 3시간 운동을 하고 2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일제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해도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고 이것은 굉장한 일이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우리가 멋진 일들을 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약간의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죠?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렇죠? 이메일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집안을 어슬렁거리거나 TV를 봅니다. 그러나 짧은 순간들은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짧은 시간을 작은 기쁨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뭔가 멋진 것을 읽을 때 쓸 수도 있습니다. 출근길에요. 제가 매일 아침 버스 2번과 지하철 1번을 타고 출근해야 했을 때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서 읽을 것들을 빌려오곤 했습니다. 이건 모든 경험들을 정말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 중간의 휴식 시간도 명상이나 기도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인적인 업무 스케줄 때문에 가족 식사가 취소되었다면 가족 아침 식사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일들을 언제 하면 좋을지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믿습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해도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